네, 박영원의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군기 동국대 개원 교수,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간호법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정이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이제 공식 건의키로 하면서 의료계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19일인데 좀 며칠 남았죠. 자,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볼 텐데요. 네 분이 yes, no 이런 식으로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박원석 의원님. 행사할 것 같습니다. 당정협의 결과가 저렇고 네. 오늘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니까 네. 행사하겠죠. 뭐. 네, 그다음에 정군기. 예, 당연히 뭐 행사하죠. 운을 띄우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네네. 김두수 소장님. 행사하면 안 되는데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다 잡았죠. 네. 그다음에 이민찬 부대변인. 행사해야 되는 걸 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약간 온도차는 있지만 네 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와 여당이 이제 제2요구권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지금 당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감정적인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치욕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또 62만 간호인 총궐기를 통해서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 또 면허증 반납, 초강경 대응까지 거론이 되는데 이거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네. 이걸 정치권이 너무 쉽게 법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이 거부하고 이런 그 C급 삼류 정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저는 이 거부권 행사 과정도 슬그머니 김남국 파동을 틈타서 이게 진행이 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중요한 이 법 제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과정이 무슨 코미디 같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 인력이 한 60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정말 속된 말로 빡칠 대로 빡쳐서 이제 그 투쟁을 계속할 것 같고요. 뭐 그 의사들하고 달리 간호조무사들하고 달리 의료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 간호사 협회의 이 이익 집단의 특성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뭐 이런 걸 봐서는 앞으로 굉장히 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되고요. 이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떼내 가지고 제정을 할 때 국민들하고 어떤 뭐 수구의적인 토론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고 물론 이게 뭐 18년 만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별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통과가 되는 이런 느낌이어서 결국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답이 없는 이 과정을 국민들이 봐야 된다. 이 삼류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갑자기 이 법이 논의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고 여야 간에 논의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들은 당장에 이게 뭐 민생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이라기보다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들이 확인됐고 또 이제 우리 의료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고령화돼 가지고 어르신들 나이 많고 의료 시설은 부족하고 이런 데서 그동안에 간호사들이 해왔던 역할이나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야당 내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나왔고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이 법을 발의했던 유사한 법을 발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은 뭐 이제 와서 공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간호사 단체를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언급도 했고 때문에 공약 파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대목은 왜 이 법안을 이렇게밖에 처리를 못했는지 그 대목이 아쉬워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러면 이런 갈등 사안에 왜 손 놓고 있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거든요.
비단 윤석열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 이게 해묵은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가지고 조정의 여지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나 정부나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우리 사회 내의 이익 갈등의 문제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게 정치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는지에 대해서 통탄스럽고요.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면 거부권 행사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국회에서 저걸 가지고 야당은 그럼 규탄하고 말 거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니까. 아니면 5기로 또 한 번 똑같은 법을 통과시킬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저는 대화의 여지나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갈등의 골이 깊어서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민철 부대변인. 민주당이 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자꾸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월 달이죠. 지난해 1월 이 간호협회를 갔을 때 그때 워딩을 보면 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민주당이 그렇게 공세를 하시길래 공약집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집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이 국정과제 110대 120대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이 의혹 이런 논란을 좀 부추겨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공약집에 없는 건 맞는데요. 윤석열 공약 위키라고 온라인 공약집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온라인 공약 윤석열 공약 위키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대선이 끝나가지고 그걸 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때문에 공약집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게 뭐 공약이었다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정치인이 이해관계자들 앞에 가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건 공약인 거예요. 그거는 마치 김남국이 나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건.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댓글 소개를 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일부 김남국 그 코인 관련해서 올라온 댓글 3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윤진님이 보내주셨네요. 탈당 쇼하지 말고 진실은 밝혀야죠. 이렇게 주셨고요. DDUS님 검찰에서 계좌 영장 청구한 걸 법원에서 불법적 요소가 없어서 2번이나 기각한 걸 또 무슨 수사인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선님 국회의원 아까 윤리 문제 저희가 많이 제기했는데 국회의원도 자격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출마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간호법 관련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간호사업계 입장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대쪽 입장도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차원에서요. 대통령이 물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아까 예상한 대로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사와 간호사 조무업계가 또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동안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이제 뭐 거부권이 행사되나 안 되나 의료 공백이 좀 불가피하게 됐는데 자 아까 이게 이제 여야 협치하고 사실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 국회의 어떤 총체적인 수준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두 소장님. 예, 갈등 사안을 다룰 때 그리고 이게 첨예하게 이익 단체들의 어떤 그것이 다투고 있을 때 정치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인데 결국 대통령도 공약이었니 안 했느니 이런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본인이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이 문제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했어야 되고 국회에서 어쨌든 이제 타협하다가 타협이 안 되니까 다수결로 이제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이거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이유가 마치 뭐 갈등이 있어서 특정한 부분에 펜을 들고 입법 독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게 만드는 그 이유도 소위 헌정의 어떤 원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태로 가는 것 이런 게 안타깝고요. 우리 사회에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농촌과 도시에 너무나 평준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간호사 역할이나 이런 것이 실제 의료 행위에 가까운
여러 영역을 또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자기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안 되게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문신이라든지 무슨 마사지 계통이라든지 어떤 뭐 약간의 뼈 교정 이런 거 전부 의사의 영역으로 다 이어나가지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그걸 또 법으로 걸면 다 불법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간호사 역할,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문제는 뭐 학력을 이상 더 그 전문 대학을 나온다든가 더 나와도 조무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좀 미흡하긴 하지만, 이 현재 통과된 간호사법은 그동안 한 10년 이상 이 갈등 사항을 정리해서 그나마 최종적으로는 합의 안 됐지만 그래도 통과됐으니까 통과된 상태에서 다시 한 발짝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원위치 되면 과연 수습이 될까? 이런 식으로 정치가 약속을 못 지키면, 불신만 초래하면, 그리고 또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경봉기 예. 교수님.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고육지책이 있을 겁니다. 갈등의 정말 끝판왕이거든요, 이 간호법이. 그래서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 간호조무사들, 뭐 기타 뭐 요양보호사까지 해서 다 들고 나온다는, 이게 우리 사회가 거의 뭐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간호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미디어에도 나와 있는 것도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의료법이 있는데 거기서 간호사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간호법을 떼가지고 이름을 따로 붙인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국회의원들이 이걸 따로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 제1조에 의료기관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사들이 캐스션 마크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라면은 의료법 안에서도 충분히 그 국회 내에서 그 법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그 갈등이 폭발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각 이익 집단들을 많이,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각 이익 집단들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듣는 거죠. 고충을 듣고. 그런데 이 후보들이 항상 명심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자칫 해주겠다 이 얘기하다가 감옥 간다, 이런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나 그 이익 집단 앞에서는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기본, 정치의 기본입니다. 이걸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고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 1월 11일 날 간호사들에게 사명감을 요구하고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이런 그 공정과 상식이 맞도록 잘해야 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간호사분들의 정말 이 고육 힘들고 어려운 그 책무를 우리 사회가 좀 개선해야 된다는 동감을 하지만, 조금 더 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국회라든가 우리 온 국민들이 좀 수기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왜 의료법에서 떼어내려고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적인데 그건 진짜 의사들 관점이고요. 이게 오래된 의제라니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가 그 법의 1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간호사들이 개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야말로 오해예요. 의료법상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의사만 이 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개업한다. 그거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소리고, 어쨌든 간호사 인력이 수십만 명이 되고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고 훨씬 더 간호사들의 그 이 지위도 좀 높아져야 되고 처우도 개선돼야 되는데, 그게 의료법에 묶여 있어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입법을 만들자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주장을 해왔다니까요. 심지어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장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갈등 관리나 갈등 조정의 책임은 국회에만 있습니까?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거라면 정부에서는 왜 나서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 교수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이해관계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왜 조정 중재를 안 하죠? 대통령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안 하고 법이 통과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건 민주당이 정략적인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국회에서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소수가 국민의힘인데, 소수가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대안이 없이 손을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다수라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근데 극단적인 법이- 이해 충돌이 있는데 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렇게만 극단적인 얘기하는 이해 충돌 거는 앞두고 일방적으로 한 거는 무책임하죠. 그럼 뭐 했냐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이해 충돌 앞에서 정부는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극단적인 이해 충돌을 앞두고는 수기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 수기를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했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수기가 좀- 마지막에 민주당이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한 번 불러 모아 가지고 대안이랍시고 이 처우 개선만 하자 지위는 빼고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대안이 되겠어요? 간호사 처우에서는 18년 동안 수많은 법이 제가 알기로 6차례, 7차례가 진행이 돼 왔는데 그동안 왜 안 됐느냐? 그만큼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는 뭐 했냐? 대통령은 뭐 했냐라고 하기 이전에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머리 싸매고 골방에서 더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표를 보세요. 179석 정확히 민주당 표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출신의 여당 뭐 한 명 있고 한데 이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럼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할 건가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그건 뭐 딜레마인데 뭐 예. 이민찬 부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수기할 수 어떤 있는 입장입니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바로 그렇게 강행 처리해 버리시는데 어떻게 수기가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방금 뭐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표를 찬성표 넣어줬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민주당 의사 출신 의원님은 또 이거 반대하셨어요. 그만큼 이 직역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입법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이 간호사법을 하려는 이유가 이 간호사분들의 지위 처우 개선하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직역 간 갈등이 너무 심해요. 간호사분들도 파업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의료연대 또한 부분 파업을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그걸 막아보고자 여러 대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 이 중지안도 제안을 했어요. 이 논란이 되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간호법에서 이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걸 왜 받지 않을까요? 이 목적이 간호사분들의 지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중재안을 받아서 한 발자국은 못 나가더라도 반발짝씩이라도 좀 나가도록 이 중재안을 받아주셨어야죠. 이 중재안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이거 안 받는 것 보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민주당 당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간호법이 강행 처리된 시점을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한창 뭐 논란이 될 때였어요.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의혹이 터졌죠. 민주당 내 여러 역학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대치전선을 만드는 거죠. 여야가 대치할 수 있는 법안을 올려놓고 강행 처리해서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한 다음에 시선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간호사법이라는 이 중차대한 이 법을 통과시켰던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저는 민주당이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간호사들의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그 간호사법이라는 걸 따로 떼내 가지고 또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중시하는 그 소외계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지, 그 간호사법이 그 강조하는 그거 아닙니까? 지역 사회에서 의료진 혜택을 못 받는 간호사들이 어떤 향후 미래를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준 건데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싶은데 그래도 너무 쉽게 통과를 시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간호법 외에도 방송법도 올렸어요. 국회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당 그래도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김두 소장님께 민주당의 입장을 네. 좀 반박할 기회를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쟁점 법안이나 이런 것들 통과시켰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뭐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걸 뭐 하도 1년 내에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뭘 갖다 붙여도 이제 그 이유는 뭐 정당이 공격하는 수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한국 사회가 좀 정말 숙고해야 될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그 의료 현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료보험 체계나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이번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잘 돼 있는 나라라는 걸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의료인들이 다 모두가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몸을 다 갈아 이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권한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고 또 너무 그게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의료 산업의 발전이나
의료의 어떤 그 영역을 좀 더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그 체계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 체계에서 너무나 불평등이 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호사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개선해 왔던 물꼬를 틀려고 했는데 이 물꼬마저 이제 이걸 또 갈등이란 이유로 거부해버리면 다시 번지치니까 그만큼 전진했다가 뒤로 후퇴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2부 댓글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윤선 님이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은 옳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섹시 빛나님은 간호법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호시우행님, 의사 수는 안 늘리려 하고 진료 범위는 넓히고 에라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권윤선님, 의료계의 횡포는 의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권력이죠. 보라돌이님, 1년이 지났는데 뭘 자꾸 수기를 하래요. 신우님, 간호사들 직위 처우 개선 당연해야지. 간호법 찬성 입장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입장권 받으실 두 분 의견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의 사견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전금선님, 간호법도 서로 협치해서 잘 타협하여 갈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1번지 할머니랑 늘 함께 듣고 있어요. 순천만 가보고 싶었는데 당첨된다면 감사하게 쏠게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임윤주님, 간호원도 3D 업종입니다. 네, 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앵커가 뽑은 댓글 당첨자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유튜브 닉네임, 성함,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이번에 양국관리법에 의해서 두 번째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방송법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협치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에게도 엄청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짤막하게 한 말씀씩.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야당을 전혀 안 만나시잖아요. 최근 들어서 여야 원내대표하고 만날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이전까지 그 어떤 협치도 결국에는 불가능하고 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그것도 없는데 왜 국정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를 운영하려면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치하고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김두 소장님. 헌법의 원리를 보나 국회법에 개정된 선진국회법을 보나 협치가 거의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렇게까지 거부하고 일방적인 뭐 행정부의 어떤 이런 걸로 밀어붙이면 결국 불행해져요. 그리고 내년 총선의 결과에도 영향을 올 거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협치의 하나하나의 자세부터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민찬 부대변인.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간호사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간호사분들의 지위 처우 개선 시급한 문제인 거는 분명하고요. 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이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텐데요. 저는 민주당이 또 다시 강행 처리하지 말고 원안을 이거를 좀 더 여당의 중재안은 잘 받아서 좀 반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극단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대통령 중심제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정부 권력이 있단 말이죠. 차제의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단시일적으로는 미국처럼 지금 바이든하고 미국 의회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협의 예.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 뜨거운 토론이 있었는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